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안은 말했습니다. 이 나쁜 경제학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집착을 하고 또 좋은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까지도 내다본다라고요.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힘없이 주저앉은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은요, 금리 인상이라는 보이는 숫자에 속았지만 이 시장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는 보이지 않는 실질 가치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위험자산의 숨통을 쥐고 있는 이 유동성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서 헤이지가 왜 일본은행에 맞서지 말아라고 경고를 했는지 그 냉혹한 구조적인 진실들 오늘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엔화가 약해졌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순인데요. 이 금리를 올리면은 보통 통화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였다라는 거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일본은행은 정말로 긴축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은 긴축을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 엔화라는 게 일본만의 통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위험자산을 움직이는 이 자금 조달의 출발점으로 쓰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엔화는요, 이 싸게 빌릴 수 있는 돈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이렇게 싸게 빌린 돈이 미국 주식으로도 가고 글로벌 채권으로도 가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24시간 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이 엔화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의 스위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금리를 올렸으니까 이제 엔화가 강해지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라고 해서 이 돈의 진짜 가격이 비싸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돈의 진짜 가격은 금리에서 물가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가 1이고 물가가 3이면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구매력은 줄어드는 구조겠죠. 반대로 빚을 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빚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실질 금리예요. 이번에 일본은행이 보여준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금리를 올렸죠. 실질 기준으로도 여전히 돈이 싸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겉모습보다도 실질 금리를 어떻게 남겨두는지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엔화가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정도로는 구조가 안 바뀐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서 헤이지가 던진 문장이 등장을 해요. 일본은행에 맞서지 마라입니다. 이 말인즉슨 일본은행이 전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더 현실적인 뜻입니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부채 구조, 정치의 물가 부담, 그리고 경제의 체력을 동시에 보고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본은행의 속도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돈을 비싸게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엔화 200엔 같은 자극적인 숫자로 이어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이 200이라는 숫자는 엔화가 더 약해질 수 있는 구조가 열려있다는 경고에 더 가까운데요. 엔화가 약해진다라는 거는 일본 안에서는 수입 물가 압박이 더 커진다는 뜻이고,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엔화로 싸게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이런 움직임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움직임이 커지면 위험자산이 다시 숨을 쉽니다. 반대로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빌렸었던 돈을 급하게 갚아야 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때는 위험자산이 같이 흔들리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려고 하십니다. 안전자산이다, 위험자산이다, 가치저장이다, 투기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비트코인은 딱 한 가지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동시에 두 가지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로가 레버리지 회로인데요. 엔화가 강해지면은 전 세계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시장이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종종 가장 먼저 매를 맞습니다. 급락이 빠르고 청산이 빠르고 공포가 먼저 번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로는 통화 가치 회로입니다.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다라는 감각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관심이 가는 곳은 누가 마음만 먹으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공급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회로에서 가장 빨리 거론되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기 충격에서는 맞고 또 구조가 오래가면은 다시 주목받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리플 XRP랑 비트코인은 단기 매매로 흔들릴수록 오히려 손해보기 쉬운 자산입니다. 이 기관과 실제 사용이 붙는 구조에서는 현물로 평단 낮춰가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현물 기준 정리본을 따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오늘 이슈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는지가 아니라 일본은행이 실질 금리를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면은
엔화는 장기적으로 약해질 압력이 남습니다. 엔화가 약해질 압력이 남으면은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가 되살아날 여지가 함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의 파도가 비트코인으로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엔화 약세가 곧바로 비트코인 상승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거. 엔화가 약해지는 과정들이 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약세 구간이라면은 위험 선호가 살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무너지는 약세라면은 시장은 위험을 피하려고 달러로 도망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비트코인도 함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엔화 약세라고 할지라도 경로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이 첫 번째는 일본은행의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입니다. 말이 매파인데 행동이 느리면은 엔화는 약해지기가 쉬워요. 행동이 빨라지면 엔화는 강해질 수가 있고 그때부터 위험자산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국채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일본 돈이 바깥에서 안으로 조금씩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글로벌 금리가 다시 위로 튈 수가 있고 위험자산의 부담도가 커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금리 경로입니다. 이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은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고 엔화가 숨을 쉽니다. 미국이 멈추면은 엔화는 다시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보시면요. 아서 헤이즈의 문장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일본은행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구조를 한 번에 바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에 엔화가 글로벌 유동성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위험 자산의 파도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 문지기랑 같은 회로에 연결된 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엔화 이야기가 곧바로 비트코인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 표면 뉴스보다도 실제의 금리랑 통화 가치의 방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일본은행은 그 실제 기준을 당장 플러스로 돌릴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금리 인상에도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 위에서 비트코인은 단기 충격과 중기 기대감이 동시에 부딪히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은 이 시간을 공부와 준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투자를 그만둘 게 아니시라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는 무엇을 더 살지보다도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변동성 속에서 내 투자 심리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지 이거부터 차분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또 누군가는 이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지금처럼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 없겠지만요. 이 스트레스를 그냥 소모해 버릴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점검하고 대응을 정리하는 건강한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현금 비중이 없어서 못한다,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이유들을 반복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번 하락장을 겪으면서 다음에 또 비슷한 구간이 찾아오면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구간에서 움직이고 어떤 구간에서 쉬어갈지 이 시나리오로 정해두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등장이 왔을 때는 무작정 더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요. 어디서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할지 이것까지 미리 계획해 두셔야지 그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데요. 이 결국에 투자라는 게 지금 이 불안한 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준비를 했느냐에 대한 기록인 거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하락장을 공부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요.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